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거 투자하면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에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그리고 겁나면 나한테 투자하세요. 만약에 10억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얘는 한 3억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7억은 지가 갖죠. 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무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최근에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 애들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걸 강조드리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투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공동 투자를 해야 되겠다. 공동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난 내 돈 가지고 하든지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다만 코치는 해줍니다. 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뭐 3억이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3억이 있다. 그래서 6억을 투자해야 되겠다. 또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그렇게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물건이라면. 그러면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또는 신탁회사에 계좌를 개설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입금을 하죠. 다 입금을 해. 입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실무 강의 강사인가 봐. 주도하는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인출 요청한다고 인출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투자 자금의 용도, 그 다음에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정해가지고요. 만약에 이 땅을 투자했다. 또는 창고 개발한다. 또는 전원주택을 개발한다 할 때는 투자자의 그 동의를 얻어서 자금 지출 요청서라고 하죠. 투자자 너무 많으면 별로야. 자금 지출 요청서를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여기에서 지출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지출을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 중에 일부가 횡령을 해서 도주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 수업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근데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여기 강의하는 사람 끼지는 말고요. 다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신탁 수수료도 엄청 싸게 소개도 합니다. 좀 싸게 좀 해달라고. 자금 관리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어도 다만 공동 투자하는 땅이 있는데 너무 아까운 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저 혼자 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죠. 좋은 거 소개해주면. 항상 저는 강의할 때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뭘 하냐면 사기당하면 안 되겠다. 이 사기꾼 천지인 거 아시죠? 저는 정말 순진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저는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떼돈 번 적이 없어요. 왜요?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101억 사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이 항상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우울증 걸리죠 이거.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항상 표현하냐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 사기 피해 전문가. 저는 사기 피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개설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건축 있잖아요. 특히 소규모 건축 그리고 땅 사기 많잖아요. 땅 토지 사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설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걸 개설한 이유는 좋은 땅을 고르는 방법, 또는 집 짓다가 10년 늙어버린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집 짓다가 10년 안 늙어버리는 거냐, 어떻게 하면 건축업자한테 피해를 막을 수 있느냐, 요거 강의하는 거야 이게. 어디다 집을 져가지고 개발하면 떼돈 번다, 그게 아니라 물론 벌죠, 사고만 안 나면. 근데 이렇게 해야 성공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건설업자한테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강의입니다 이게. 우선은 프린트 보시면 토지거래시 일반적인 주의사항부터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한번 보시면 보세요. 어떤 땅이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갑이라는 죄송합니다. 그 윤세영 선생님 전화 왔는데 목소리를 그 발음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목이 완전히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는 휴강하시라고 했고, 근데 제가 대신 나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목은 괜찮은데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땅이 만약에 10억짜리인데 갑이 을한테 10억 원에 매매하잖아요. 10억 원에 매매합니다. 근데 보니까 병이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 근데 보통 보면은 근저당권자가 은행들이 많죠. 근데 은행은 1금도 있고 뭐 2금, 3금 뭐 이런 식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땅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이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 5억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채권 최고액 5억 원 이렇게 써 있네. 그렇지만 을이라는 사람은 뭐 이금융권에 그 대출 받은 거 인수하기 싫은 거죠. 차라리 내가 좋은 조건에 대출을 갈아타는 한이 있어도 요 근저당권 인수하기 싫은 거죠. 요거 인수 안 한다 이거. 인수 안 한다. 그러면 10억 원이니까 보통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잔대금 5억 원을 치르고 요거로 근저당권 말소 처리한다는 거죠. 변제하고. 근데 변제를 할 때는 옛날에는 자, 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죠, 이거. 옛날에는 갑이 아니라 을이 변제해도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변제해도 됐다고요. 근데 요즘은
갑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변제하죠. 그죠? 요즘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돼. 변제 받을 때도 나 아무나한테 변제 안 받겠다. 채무자가 변제해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서류하고 맡겨놨는데 소유권 이전 서류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그냥 입금하는 경우도 있죠. 5억을. 그러면 갑이 나중에 이거 변제합니까?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처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질문은 엄청나게 받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놨어요. 카페도 있고 여기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문의사항 같은 것도 올려놓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찾아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류 들고. 근데 서류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잘 나갈 때는 안 찾아오죠. 근데 투자에 성공하고 막 이러신 분들은 안 찾아와. 투자했다 사고 났다. 그러면 이 변호사 저 변호사 거쳐서 결국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오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런 거 같이 고민하는 거, 함께 고민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모여서 책이 나오거든요. 개정판 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고민 상담 모인 게 있는데 아직 절판돼서 개정판을 못 냈어요. 지금은 소규모 건축 책 내는 것도 엄청 시간이 없는데 힘들게 냈는데 그래도 함께 고민을 꾸준히 해 나가셔도 돼요. 부담 없이. 근데요, 굉장히 많아요. 을이 찾아오는 거야. 갑한테 입금했는데 갑이 말소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갑 통장에 입금하면 됩니까? 안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공인중개사 보통 끼죠. 함께 은행 창구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을이 5억을 주죠. 5억을. 그냥 수표 한 장 끊어서 가도 되고.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변제를 해줘요. 그 은행 법인 통장에 갑의 이름으로 변제를 해줘요. 옛날에는 이거 법무사 통장에 입금했어요. 그럼 법무사가 저거 말소하면서 말소 처리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제3자가 변제하는 거 허용 안 해요. 채무자가 변제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죠. 사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계약서 쓸 때 오후 4시 10분에 갑과 을 간의 계약서를 써요. 근데 갑과 을 간의 계약서를 써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은행에 전화를 하고 싶어요. 은행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채무자가 전화해야 답변해 주죠. 은행에 알아보고 싶어. 뭐를? 얼마를 변제해야 이 근저당권 말소 처리가 가능하냐 하고 은행에 알아보고 싶어요. 그죠? 근데 오후 4시 10분이면 은행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그래도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인중개사나 매수인은 채권 최고액 5억 원인데 그냥 잔금을 5억으로 정해서 잔금 가지고 변제 처리한다. 이렇게 투기하면 될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그죠? 그렇게 계약서를 쓴 후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중도금을 입금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 가지고
변제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0억 원을 상환해야 20억 원을 상환해야 이걸 말소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아니 20억 원을 상환해야 말소 처리해 준다고? 그러면 이 근저당권 말소를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사고 난 거죠, 이거. 그래서 등기부에는 근저당 이렇게 써 있지만 안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포괄근저당인 거죠. 포괄이라고 등기부에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등기부에는 포괄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냥 근저당 세 글자만 있는 거지. 근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포괄 근저당을 설정하지 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1금융권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1금융권에서는 포괄 근저당 설정 안 하려고 그래. 근데 2금에서는 여전히 포괄 근저당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냐면 소유자가 뭐 공직에 있다. 뭐 경업금지 의무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무 수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소유자가 사업자다 이거예요. 사업자. 특히 이 땅이 막 옆에 개발했어요. 뭐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했어. 누가? 갑이. 그리고 남은 땅을 파는 거야. 남은 땅을 파는 건데 요 사람은 동일한 은행에 5억 대출을 받은 거예요. 물론 120%, 130% 잡는 거니까 한 4억 원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 은행에서는 막 신용카드도 발급받으라고 지랄 엄청 하는데 신용카드 발급 계약도 체결했다.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했다. 그 다음에 뭐죠?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야. 유사 PF를 받은 거야. 사업자 대출을. 요거 개발하려고. 근데 요거 개발할 때 이 거래은행과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따라와요. 그것까지. 다 따라온다고. 특히 요즘은 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 근데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이겁니다. 이거 총액이 20억이에요. 총액이. 그래서 20억을 변제해야 요거 말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사고 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나 그러면 계약 해지하겠다. 나 계약 해지하겠다. 매수인이. 그러고 내 돈 1억 원 하고 내 돈 4억을 돌려달라.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겠으나 실익이 별로 없는 권리죠. 한번 남의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받기 힘들어요. 받기 힘들다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관련되는 업종도 사업을 하는데 제가 교육사업도 하거든요. 교육사업도. 뭐 노량진법학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맹사업도 하고 20몇 개 가맹사업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운영을 해요. 근데 누구를 맡겨놓잖아요. 그죠? 책임자로 맡겨놓잖아요. 100% 횡령. 그러니까 돈 만지는 사람은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53년 살았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도 이런 일을 또 겪었는데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회사를 위해서 애사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 12가지 유형으로 빼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자영업자 등치는 사기 유형? 사기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다 뭐야? 100% 경험담. 한두 명한테 그 배신당한 게 아닌데 뭐 대기업처럼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회계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계검사할래도 돈 들잖아 또. 그러니까 믿는 거지. 1억이 갑한테 갔어요. 4억이 갑한테 갔어요. 나중에 계약 해지하고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만, 권리는 있겠지만 그거 돌려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 다 사업자 대출 받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들. 정부에서 대출 엄청 잘해줘요. 돈 쓰기 쉬운데. 근데 자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다. 토지든 아파트든. 근데 채권 채구액이 이렇게 돼 있다. 반드시 계약 썼을 때 은행에 확인해야 돼요. 은행에 확인 못하겠어, 시간상. 예? 시간상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입금하고 9천만 원은 은행에 그 다음날 이길 은행에 확인 후 입금한다고 쓰면 되잖아요. 최대 피해를 봐봤자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기서 우리 5억을 띵겼죠? 1억하고 4억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러면 알아눕는 사람들 있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네. 근데 그냥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TV를 보면 자녀를 낳는데 얘가 장애인이야.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애가 잘못돼가지고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는 5억 까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은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기 당한 거야 이거. 그러면 앞만 봐야지 뒤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는. 그죠? 그것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사실 때는 뭐 토지반이니까 토지를 사실 때는 보통 보면은 토지는 이금이 많아, 이금.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 포괄변제당이거든.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네. 오늘 4시, 5시가 되는 바람에. 그럼 계약금은 조금만 치르고 그 다음날 확인 후 나머지 계약금을 치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논점이 2번 대리권 미확인 등으로 인한 거래 사고.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이거는 없을 무자,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권이 없구나. 그럼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이 없이 매각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특히 토지는 그래요. 무권 대리 엄청나게 많아요. 무권 대리. 많이 있는 일이 뭐냐면, 자,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면, 2페이지 그림도 나오는데, 갑이 남편이다. 을이 처에 처. 부인이라고요. 요거 팔아와라. 시킨 적도 없어요. 그죠? 또는 이게 만약에 집이라면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를 놔라. 자기 부인한테 시킨 적도 없다고요. 팔아와라 또는
전세를 놔라 하고 시킨 적이 없어. 즉 대리 권한을 준 적이 없죠? 없어요. 근데 남편이 도박에 빠진 거야. 집을 잘 안 두라요. 안 두라. 그러니까 처가 대리로 갑 소요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고 또는 임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챙길 수도 있겠죠. 근데요, 딱 보면 위임장 있네. 위임장. 갑은 을에게 몇 번지 소재 부동산에 매매든 임대차든 매매나 임대차의 일체 권한을 수여한다. 그러고 갑의 그 위임일이죠. 인감도장을 찍죠. 인감도장. 그죠? 아니 동사무소에 신고한 거 있잖아요. 도장의 모양.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아시죠?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갑의 도장의 모양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위인감 도장의 모양은 서초구청에 신고된 도장임을 확인한다 하고 서초구청장 직인 딱 이렇게 찍혀있어요. 이게 인감도장인데요. 미리 신고한 도장이 동사무소에 신고한 도장이 인감도장인데요. 이게 첨부가 된 거예요. 어디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에. 근데 늘 제가 몇 번 본 일인데 이거 여러 번 봤어요. 임대 보증금 챙겨 먹는 거.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 3억이다. 임대차 계약서 많이 써보셨잖아요. 3억이다. 계약금 주고 잔금 치를 때 입주하고. 그리고 입금 계좌는 갑의 계좌 이렇게 쓰죠. 소유자가 갑이니까. 아니 대리로 왔으니까 위임장도 있고 그거 도장 모양도 똑같이 생겼어. 보니까 인감증명도 있고 계약서도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갑의 계좌로 3억이 입금이 됐다니까요. 계좌 관리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보통 처한테 있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또 살림 신경 안 쓰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해서 친정으로 갚아버렸어요. 남편의 도박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남편이 명의의 부동산에 3억 원의 전세를 놓고, 이거는 다 판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놓고 그 돈을 빼가지고 친정으로 갚아버린 거야. 나중에 갑이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처가 아니라 병이 나오는 거야. 잠옷바람에 병이 나오네. 아니, 누구세요 내 집에? 하니까 아니 난 계약을 한 사람인데요. 딱 눈치채고 어느 부동산에서? 딸기 부동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갑이 딸기 부동산 와가지고 의자 집어던지고 난리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이런 사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널려있어. 이런 거는 널려있다고. 왜 묶어내릴까요? 자, 남편과 처는 같이 살죠. 판례상 나타난 표현을 보면 동거하는 사이다. 남편과 처는 뭐 동거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인감도장이나 남편의 신분증 요거 입수가 용이하죠? 아니 서랍 열면 되잖아. 인감도장하고 남편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죠? 그러면 처는 동사무소에 가죠? 뭐 들고? 남편 신분증 들고. 처가 남편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에 가죠?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남편 인감도장을 여기에다가 찍으면 되죠? 그죠? 혼자 다 해먹은 거죠? 그리고 매각 처리한 거 아니면 보증금 받아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때 이거는 무권대리다. 대리권한이 없는 법률 행위다. 무권대리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100명한테 물어봐도, 예? 중개사 100명한테 물어봐도 그거 잘 안 챙겨요. 뭘 안 챙겨? 여기 보면은 이건 본인 발급이라고 써 있고 대리 발급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죠? 대리 발급이라고. 그죠? 특히 친인척이구나, 동거하는 사이구나, 예? 아이, 동생, 친동생 또는 자기 부인이야, 남편이야, 대리니. 그러면 인감증명서 뭐 첨부해야 돼요? 이거 첨부해야 돼, 이거. 본인 발급. 이거 청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대리인 발급, 이거? 이 대리인 발급? 그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서 무권대리가 돼서 옛날 남편 같으면, 예? 옛날 남편 같으면 그래도 뭐 조강지차가 팔아 먹었는데 뭐 하고 추후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권대리는 유효가 돼요. 근데 요즘 남편들은 뭐야? 추후에 인정하는 거를 거절합니다. 무효. 요거는 무효. 퇴거 청구.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병이다. 내가 3억 주고 들어간 사람이다. 또는 내가 이 땅을 샀다. 나는 뭐야? 땅을 뺏겨, 안 뺏겨? 뺏겨요. 나는 뺏긴다고. 남편이 도로 가져간다고. 왜?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 3억에 팔았는데 갑자기 6억이야. 무권대리 주장합니다. 나는 땅 뺏긴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부담, 내 돈 내놔 해야 되는데. 아니, 내 통장에서 남의 통장으로 갔잖아요. 그냥 잊으세요, 그거는. 돌려줄 것 같아? 안 돌려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혼자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대리인이 땅 사러 가면 아버지는 안 팔라고 하는데 아들이 팔라고 하잖아, 아들이. 이해 못 하세요? 아들이 팔라고 하잖아.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토지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삼형제가 상속을 한 거야. 또는 뭐 우남매가 상속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이해되죠? 토지 등기부 보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고 알고 보니까 삼형제 이름으로 상속이 됐어. 그러면요, 상속받은 땅은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상속받은 땅은 엄청나게 싸게 나옵니다. 저기 국회의장 하시던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민주당. 그 김영삼 대통령 오라고 할 때 안 간 사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쪽에 홍대 가까운 데가 있어요. 망원동 쪽인데 아주 사거리 코너 물건이에요. 사거리 코너 물건. 그거 공시가 이하로 나왔어요. 매물로. 보통 공시가보다 시세는 좀 비싸잖아요, 서울은. 근데 공시가 이하로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나왔냐 했더니
5남매가 상속을 받았대. 5남매가. 근데 10억을 깎아준다고요? 내 땅인데? 아, 나 싫어. 안 팔어. 근데 5남매다 보니까 각자 2억씩 양보하면 되잖아. 각자 20억씩 챙기는데 각자 2억씩 양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깎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꼭 못 사는 형제 하나 나오죠. 이상하네. 무조건 팔라고만 그러잖아. 그래서 대리인이 요 문제아가 대리인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큰아들이 주도해가지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5형제가 상속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 한 사람이 팔잖아요. 그죠? 상속인 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와서 대리인으로. 근데 나머지 4명 중에 한 사람은 죽어도 못 팔겠대. 한 사람은. 그러니까 무건대리 하지. 무건대리. 그러니까 무건대리 한다고. 형님 집에 가서 둘째 형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둘째 형님이. 그러면 둘째 형님 집에 가서 자연스럽잖아요. 그 지역에서 사는데. 둘째 형님 집에 가서 인감도장하고 신분증만 딱 훔쳐오면 끝이야. 딱 2개면 끝이에요. 그럼 이임장 만들어가지고 매각 처리할 수 있다고요. 요거. 그래서 상속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죠? 아시죠? 거기에 이름이 다 나오죠? 근데 큰아들이 나왔다. 나머지 사람들의 위임장 다 받아야 돼. 나머지 사람들의 위임장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인감증명서는 대리인 발급, 본인 발급?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바쁘면 그런데 이거 본인 발급이야, 대리인 발급이에요? 본인 발급이죠? 그죠? 아니, 근데 나는 이 찐한 것만 보이더라고, 이게. 대리인 본인에 이렇게 돼 있고, 막 바쁘다 보니까 이 찐한 것만 보여. 왜 머리가 돌았나 봐. 꼼꼼히 보셔야 되죠? 이 사선친 부분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중에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중에 한 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무건대리 거의 무건대리. 그리고 우리 판례는 친인척 관계에 있다. 동거하는 사이다. 그러면 선의무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더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남편이 뭐 강남으로 출근했대. 출근. 그러면 가까운 동사무 요즘은요. 신분증은 들고 다니죠. 운전면허증이나 뭐 주민등록증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 찍고 인감증명 발급 받아라. 그러고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보내라 이거요. 그게 증거 능력이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15억 사기꾼들 열받아. 그 생각하면 제가 승소를 했어요. 어떻게 승소했냐면 그거 카카오톡. 근데 카카오톡은요 이미지나 이런 거는요 3개월인가 지나면 없어져요. 문자로 받는 게 좋아. 근데요 저는 다행히 백업 어플이 있어요. 클라우드로 백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업이는 쫙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야. 그게 법정에 제출하니까 판사가 이런 거 띄워놓더라고요. 띄워놓고
상대방 이거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발급이 아니라 대리인 발급,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이 사람한테 인감증명 떼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찍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원본 제출 받으면 되니까 계약은 그렇게 하고요. 아이 근데 갑이 사장님이고 우리 담당 직원입니다. 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요것도 허용할 수 있다 이거. 요것도. 직원하고 동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매매 행위 같은 법률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리제도를 만들었는데 갑을 간에 동거하는 사이가 아니다. 사장이나 직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얘기는 뭐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친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친한 사람. 주변에서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다 신뢰를 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믿고 신뢰를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권대리로 처분하고 막 그래요. 전에 저희 매형이 있는데 참 깝깝해. 130세대 그 다세대 고급 단지를 졌는데 단지를 졌단 말이에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근데 IMF가 터져버린 거야. 분양이 잘 되다가 갑자기 딱 스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직원이었거든요. 얘가 직원이었는데 보통 보면 그 시제 통장이다, 전도금 통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얘한테 맡긴 거예요. 얘한테. 어르신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제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도장하고 통장을 맡긴 거예요.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니까 이 통장에서 식비도 지출하고요. 분양이니까 광고비도 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지출하고, 인건비도 하는 통장을 을한테 맡긴 거예요. 을한테. 근데 을이 누구였냐면 그 서초동에서 그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알게 돼서 성실해 보여서 자기 운전기사를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운전기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대기업 재벌들이 수사받을 때 뭐죠?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하죠. 변호사가 코치하잖아, 변호사가 무조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배고파요. 요것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증거 없으면 무죄입니다. 근데 누가 진술해요? 운전기사가. 그 CJ 회장도 운전기사. 어쨌거나 이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어렵게 사는데. 근데 갑자기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낚시를 갔어. 거기서 산다고. 그랬더니 얘가 반값 분양을 해버린 거야. 반값 분양을.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누구 통장에 꽂혀? 갑 통장에. 이해되시죠? 시제금 통장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시제금 통장에. 그 다음에 병의 입장에서도, 수분양자,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건축주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안심하고 꽂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싹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130개 중에 한 80개를 막 반값에. 그래서 나중에
갑이 얘를 잡았어요. 얘를 한 푼도 못 건졌어요. 한 푼도. 그리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또 우리 성질은 또 뒤는 까먹거든. 앞만 보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 저 그동안 5년 동안 사장님 돈 많이 벌어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 돈 버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랄을 열받는 거죠. 사기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기치다 걸리잖아요. 더 승질내. 미치겠어. 더 승질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싶은 거야. 만나기도 싫은 거야. 근데 한 3, 4년 전에 내 동맥 쳐져서 뒤졌대. 사기 쳐먹고 사니까 스트레스 좀 받겠지. 그래서 남한테 이런 거 맡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 인감, 도장, 그 다음에 신분증, 운전면허증 포함해서, 그 다음에 통장, 인출 권한이 있는 통장, 이런 거 맡기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래서 인감이든 신분증, 도장, 카카오톡 촬영한 신분증, 인감도장, 그냥 다 경리한테 맡기는 거야. 그냥 경리한테. 그러니까 그 윗놈하고 바람 나가지고 같이 헤쳐먹더라고. 이게 이 윗놈은 제 후배였어요. 처음에는 대학 후배라고 쫓아왔었어. 대학 후배라고. 그러니 7년 후배래요. 계속 쫓아다니고 막 그냥 인생 상담하면서 막 눈물도 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야. 눈물 짜고 막 인생 상담하고. 근데 이런 놈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의 바릅니다. 아주 예의 기가 막혀. 막 선배를 그냥 차 타려고 하면 막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겼어. 미남비냐. 아주 목소리는 뭐야? 신뢰 있는 목소리. 신뢰 있는 목소리. 키도 커. 이런 애들 제일 재수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배신감이 더한 거예요. 격리하고 바람 나가지고 다 헤쳐먹고 가는 거야. 그리고 소비대차 약정서 쓰는 거야. 내가 돈 꿨대. 예? 내가 돈 꿨대. 내 도장이 찍혀있는데 어쩔 거야 이거. 내 도장이 찍혀있는데 어쩔 거냐고. 이거 카카오톡으로 읽은 거야 이게.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시골에 땅을 사다 보면 종중 땅들 많죠. 종중 땅. 종중 땅이 제일 많고요. 가끔 교회 땅하고 사찰 땅도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중 땅, 교회 사찰 땅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사지 마라. 땅값이 안 오르면, 땅값이 안 오르면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안 한다고. 땅값 오르잖아요. 반드시 소장 날라옵니다. 소장 날라온다고. 우리가 신문에서 본 건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샀잖아요. 그죠? 근데 소송 걸렸죠. 누가 소송했어? 사찰, 봉은사. 우와, 10조에 팔렸대. 10조에. 깜짝 놀란 거죠. 옛날 소유자가. 그게 2천억에 1천억에 팔렸으면 쳐다도 안 봐. 안 보는데 10조에 팔렸다니까. 와, 이거 낯선 거예요. 이게 원고가 돼가지고 거기 지나다가 보면 막 프랑카드 걸려있죠. 남의 땅 국가가 팔아먹었다는 둥.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난리쳐요. 일단은. 그리고 현대차는 패소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봉사가 패소해요. 또 들으면 뭐라고 하겠네. 근데 일반인들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해요? 땅 뺏긴다고. 종중 땅 샀다가 2시간 반 하려고 했더니 한 3시간만 가겠네. 벌써 1시간 돼서 잠시만 쉬었다 종중은 보겠습니다.